코제 수술해야 되는 타이밍 궁금하시죠?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기에 교정하면 연골이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으로 변해 있어서 교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흉조직이나 변형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냐?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겨울이 되면 성형외과가 가장 바빠지는 시즌이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특히 올해는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가격이 싸다고 아니면 미녀로 도배된 예쁜 광고만 보고 아무 데서나 코 성형 받으시는 건 아니죠? 실패한 코를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걸로 유명한 저희 DI 성형외과에서는 쉽게 생각하고 코 수술을 했다가 성형에 실패하시고선 코제 수술을 고민하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너무 저렴한 이벤트 광고에 홀려서 갔어요. 뭐 이러시거나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난리가 났길래 가서 했죠. 아니면 예쁜 수술 후기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뭐 이러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요? 그렇다고 아파만 할 수는 없죠. 재수술은 제대로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코제 수술 언제 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코제 수술 성공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제 수술을 고민하시게 되는 이유에 뭐가 있을까요?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하는 코 모양이 아닌 경우. 첫 수술 후 결과물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를 때죠. 이거는 미적인 불만족이나 아쉬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오히려 수술하기 전이 더 예뻤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얼굴의 조화가 깨졌다고 느껴질 때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얼굴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높다고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코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긴 경우입니다. 코끝이 떨어지고 코가 무너지듯 틀어지는 경우. 그래서 코가 낮아지고 뭉툭해지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상한 형태가 되죠. 콧구멍도 심한 비대칭이 되고 그 모양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능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재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타이밍 알려드리기로 했죠. 기본적으로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6개월가량은 지나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술 부위가 충분히 성숙되어야만 조직을 정상적으로 다룰 수 있거든요. 너무 조기에 교정하면 연골이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으로 변해 있어서 교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흉조직이나 변형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지금 당장입니다. 사실 술기가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 안 된다고 했던 내용, 그리고 숙련되지 못한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선생님이 교정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던 내용도 사실은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로부터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굳이 미뤄가면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교정하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럼 코제 수술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제 수술은 첫 수술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술은 훨씬 많은 경험과 더욱 섬세한 술기, 그리고 술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의 조건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코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세요. 코제 수술을 하려면 이전 수술로 손상된 부위가 충분히 성숙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코 수술한 지 최소 6개월 정도 지났거나 코가 많이 부드러워졌다면 코제 수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재수술에 능숙한 전문의에게 직접 상태를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저희 병원 들르시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두 번째 조건, 숙련된 코제 수술 전문 의료진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술기들도 그만큼 단기간에 숙달되기 어려운 술기들이죠. 그냥 책 보고 영상 보고 몇 달 만에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간 큰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죠. 재수술 받다가 더 큰 실패를 겪고서 복원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저희 병원 찾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재수술의 실패는 아픔이 더 큽니다. 그러니 실패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노력은 사실 의사가 해야지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는 코제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는 데 집중해야겠죠. 과대포장된 광고들도 많은데 절대로 광고만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세 번째 조건,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입니다. 믿을 만한 의료진을 선택하셨죠? 그럼 상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코 모양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참고할 코 사진을 가져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간혹 상담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인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좋지 않은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료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의료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의견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의견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가 평생 가지고 살 얼굴, 자기 마음에 쏙 만들게 만드는 게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쯤에서 저희 병원에서 코 수술 받으신 환자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코끝이 떨어지고 뭉툭해졌어요. 측면 사진 보시면 꽤 심하죠? 코끝 지지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지 구조가 무너지면서 코끝 연골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쪽으로 틀어지는 변형이 왔습니다. 비주도 변형이 오고 콧구멍도 한쪽으로 찌그러지듯 변형됐죠.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냐?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제대로 된 위치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콧날개 연골을 예쁘게 재배치하고 모양을 다듬어서 배열해 드리는 거예요. 참 간단하고 쉽죠? 이걸 왜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하지만 충분한 경험과 숙련된 술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수술 과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심할수록 정상적인 조직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만 이런 예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끝 라인을 콧대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제대로 맞춰줬고, 높아진 코끝에 맞춰서 코바닥 부위도 같이 올려드렸더니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똑한 높이감이 만들어졌습니다. 밑에서 보기에도 예쁘게 구조가 잘 만들어졌고 콧구멍 비대칭도 많이 좋아졌죠. 그럼 전후 사진 함께 비교해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코끝이 떨어지면서 한쪽으로 무너져서 틀어진 느낌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코끝하고 콧대 밸런스도 안 맞죠. 중간에 약간 턱이 진 부위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변형이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 시에 콧대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속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첫 수술 실패로 코재 수술 전문 병원에서 한 번 더 수술 받았는데 또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수술 병원을 고르실 때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면서 병원을 열심히 선정하셨죠. 그 결과가 저희 병원이었습니다. 예상처럼 코끝 구조는 상당히 심한 변형이 와 있었고, 코끝에는 높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연골을 탑처럼 쌓아가면서 모양을 억지로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저희는 코 구조를 늑연골로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들면서 예쁘게 연골들을 정상적인 형태로 재배치시켜 드렸고, 이를 통해서 코끝 높이도 제대로 달성하고 형태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코 수술은 일종의 건축입니다. 아름다운 형태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이런 변형을 막을 수 있죠. 땜질하듯이 수술 직후의 변화만 임시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술한다면 장기 경과에서 이런 재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전후 사진 함께 비교해 보시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재수술하러 오신 분이에요. 심지어 코 수술은 원래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대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코끝이 떨어지고 콧대는 반대로 밸런스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콧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예쁜 느낌은 아니고 오똑함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죠. 그리고 불안정한 구조라서 코끝 구조가 살짝 무너지면서 콧구멍도 찌그러지듯이 변형이 일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코끝을 오똑하게 높이니까 입체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코끝 라인도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콧대에 살짝 굴곡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가 꽤 높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콧대까지 많이 높이게 되면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밑에서 보면 콧구멍이 찌그러지듯 비대칭이었던 느낌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전후 사진 함께 비교해 보시죠.
코제 수술은 어렵지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제 수술을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디아의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